네, 여기도 이슈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청와대가 또 개방이 되면서 네. 시민들은 이제 임기 5년 내내 대통령의 출퇴근길을 직간접적으로 좀 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이 완료될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할 예정인데요. 한 달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출퇴근 시간대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복잡한데 대통령 출퇴근길에 통제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이 시선 집중 듣고 계시는 분들도 도로 어딘가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고 계실 텐데 이 답답함이 가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 출퇴근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그 결과 시민들의 과도한 불편은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뭐 출근 시간도 약간 조정한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수위 쪽에서는 예.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결정이 되든 이 시민 불편과 경호상 안전 확보에만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뭐 교통 상황은 여러 변수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3번의 시뮬레이션이 과연 충분할까 하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예 대통령이 좀 도로가 한가한 아주 이른 시간대에 출근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결국에는 이 시간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요청을 하는군요. 네. 빨리 출근해라. 오늘 좀 이제 취임식도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취임식이 이전 취임식과 다른 점은요. 이 대통령이 국회 경내 입장을 해서 한 180m 정도 가량 걸어가면서 네.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이른바 셀카도 찍고 그렇게 입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취임식 컨셉이 소통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시민들이랑 인사 또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서화합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대구 남자 어린이 또 광주 여자 어린이가 대통령에게 꽃다발 전하는 순서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25분 분량의 취임사에서는요. 자유, 인권, 공정, 연대가 강조된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고 다시 이 국회 출입문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취임식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취임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다듬고 쌌다라는 어떤 그런 예, 보도가 맞습니다. 있던데 어떤 내용에 담길지 정말 궁금하고요. 네. 11시에 취임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10시부터 사전 행사가 진행된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자, 오늘 있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데요. 지난달 25일과 26일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조만간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 동포들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또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공개를 한 건데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 대북전단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박상학 대표를 초대한 것으로부터 어떤 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박상학 대표는요, 이 문재인 정부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이거든요. 특히 2020년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또 전단 살포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이었죠.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서 북한 눈치 보는 거다.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 박상학 대표에게는 새 정부의 출발이 대북전단 살포에 있어서 뭔가 좀 전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제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또 주민들이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었는데 이 새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 좀 재논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이 살아있으니까 법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하느냐. 예. 이걸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죠. 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이 소위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취임식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강행한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직률도 높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이 간호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이 간호사 업무 범위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또 적정한 간호 인력 수급, 또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서 환자 진료, 또 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거다라는 게 간호협회의 입장이고요. 예.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사실상 의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될 여지가 있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주장을 의사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 간호협회나 의사협회 모두 국민의 건강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건지는 우리 그 시선집중 청취자들께서 판단할 문제겠지만 직업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말 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좀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해봅니다. 이 법에서 지금 이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한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현장으로 가면은 직역 간의 해석 차에 따른 갈등이 그렇죠.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히려 법으로 이 구획선을 확실하게 그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나을 수 있다. 네, 오히려 명확한 게 낫다라는 그렇죠. 근데 거죠. 다만 이제 분명히 어떤 뭐 서로가 이제 이게 맞다라고 이제 그 머리 고개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예. 수긍이 될 수 있을 정도로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히려 이제 거기서 어떤 의사의 주관적인 뭐 판단에 따라서 또 뭐 간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발을 하고 이래 버린다면 갈등이 계속되는 거니까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법안 심사 소이니까 앞으로 갈 길은 머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